같이. 르세라핌 얘기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이것도 솔직히 이번 기회에 음방들 좀 확실히 정비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KBS에서 그러니까 뮤뱅에 이제 임영웅님과 르세라핌이 1위 후보였는데 르세라핌이 1위를 했어요. 근데 이때 르세라핌이 다른 점수는 다 졌는데 방송 점수라는 방송 횟수 점수에서 임영웅님은 빵점, 르세라핌님이 뭐 5,300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르세라핌이 1위를 했어요. 근데 KBS 주장은 임영웅님의 그 신곡이 1위 후보된 신곡이 발매된 지 별로 안 돼서 그 집계 순위 동안 KBS 방송에 나오질 않았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당연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임영웅 팬들이. 라디오 다 뒤져봤는데 KBS 선곡표에 3개였나? 3번인가 나온 거예요. 선곡표에. 근데 문제는 임영웅 팬분들이 선곡표를 확인했을 때는 임영웅 노래가 선곡표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선곡표에서도 이게 삭제됐어. 그래갖고 이거 KBS가 알고 삭제한 거 아니냐 하고 거기서 커졌지. 그랬더니 KBS가 다시 선곡표를 부활했는데 이후에 해명은 모든 방송에 나온다고 점수 포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7개의 방송에서만 점수가 카운팅 된다. 근데 그 7개 방송은 비밀이다. 이거 뭐야? KBS, 아니, 해명을 해도 이렇게 못해? 근데 어쨌든 르세라핌이 주요 이제 KBS 이제 방송에 출연한 게 뭐 인간극장 아이돌 그리고 그 리무진 서비스 여기에 채연이 나온 거 뭐 요건데 여기에 똑같이 출연했던 뭐 아이브나 트레저는 당시에 100점도 못 받았더라고요. 방송 그 점수가. 라디오 그 7개 출연한 걸로만 5,000점을 5,300점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쵸. 이러니까 스스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방 1위 자체가 이제 별로 신경도 안 쓰여요. 사람들이 이제 이러니까. 음악방송 1위를 누가 하든 뭐 하든 멜론 차트 1위가 더 상징성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거 알아요? 차트는 멜론이 뭐 공신력이 있는데 유튜브 뮤직 결제하는 사람이 이제 역전당해서 유튜브가 1위래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은 그냥 스트리밍만 듣는 건데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뮤직도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 광고도 제거되지만 또 하나 그 유튜브에 사람들이 그냥 그 올려놓은 그거 있잖아요. 뭐 일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막 50개, 100개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음악 본인이 찾아서 듣거나 그냥 탑백 듣는 것보다 그런 테마별로 모아놓은 음악을 운전하면서 듣거나 공부하면서 듣거나 산책하면서 들을 때 그거를 듣는 게 좋아서 유튜브 뮤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늘었대요. 클라시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요? 전 그 방송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방송에 나왔죠. 근데 거기서 분유 먹방을 했다고 커뮤니티에 뭐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전형적인 그쪽 라인의 마케팅 전략이라서 저는 그냥 아직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이건 아예 포인트로 잡고 연출을 한 거죠. 분유는 그 클라시의 친구들이 어리다. 그리고 뭔가 화제를 내야 돼. 그래서 분유를 아이템으로 활용한 거라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봐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클라시 지금 소속사 대표가 그 다이아였던 조희연 님인데 그분이 또 거기에 매니저 역할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다이아는 이제 활동 종료, 이제 해체가 발표돼서 그걸 약간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CLC, 큐브 소속인 CLC가 이제 활동 종료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어차피 이거는 활동 종료될 거라는 거는 미리 저번에 걸스 플래닛 때 얘기가 나왔었죠. 그 계약 기간 그게 끝나서 이제 중간중간 멤버들도 나갔고 CLC는 그렇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그래도 인기가 있으면 되게 그 팀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지금은 분위기가 유명한 팀들은 좀 재계약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업계 분위기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막 인기가 엄청 탑 레벨에 있는 팀들이 아니면, 그런 팀들이 아니면은 보통 1차 계약 뭐 5년에서 7년 끝나면은 보통 해체가 되는 수순이죠. 어쩔 수 없이. 청춘스타가 채널A에서 시작하는, 간단히 말하면 싱어게인 슈퍼밴드 프로듀스까지 껴야 되나? 프로듀스 하트 시그널 합친 거예요. 추천합니다. 자, 다음 얘기로 지나가면 소녀시대가 8명으로서 8월에 15주년 앨범을 낸다고 하죠. 아까 말했듯이 트와이스의 나연님이 솔로로 곡이 나오고요. 서머소닉 2022년 그 도쿄에, 그게 아마 8월 20일인가 뭐 할 거예요. 거기 한국에서는 헤드라이너로 이제 지코님, 그리고 강다니엘, 그리고 여기에 서린님도 참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린님이 요즘 굉장히 활동을 되게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네. TNX가 데뷔를 했어요. 방송 라우드를 통해서 나온 두 팀 중에 한 팀이죠. 이제 먼저 데뷔를 한 거죠. 이제 싸이님의 기획사에서 나온 첫 아이돌 팀. 여기 그러니까 최종 6명이거든요. 피네이션 멤버. 그러니까 이 TNX의 멤버가 6명인데 원래 5명이 피네이션 연습생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라우드를 빌어서 그냥 피네이션 연습생 데뷔시킨 거예요. 근데 원래 피네이션 그 연습생들이 굉장히 빡세게 연습했고 춤과 노래가 좀 준비가 잘 돼 있던 팀이에요. 원래 이게 싸이 입장에서는 처음 내는 아이돌이라서 진짜 빡세게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은 능력치들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비주얼 멤버도 있고, 한 명이 그 작곡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일반인 들어갔던 친구가. 근데 이 데뷔곡은 저 친구 곡은 또 안 썼더라고. 어쨌든 TNX의 비켜라는 노래였고, 뮤비를 보면 뭐 오징어 게임 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이 멤버들이 뭔가 그런 과학실 같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안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 신물질이나 뭐 능력을 발견을 해서 뭐 이렇게 싸워나가는 뭐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어스의 덤벼, 그 로드 투 킹덤에 나왔었죠? 이 팀도 멤버들의 그 능력치는 좋죠. 여러분들 이수영님 아시나요? 이수영님의 정규 앨범 천왕성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쵸, 대상 출신이죠. 이수영님이 되게 일본에 되게 많은 유형, 일본 보컬들이 이렇게 부르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별로 없으니까 되게 한국에서는 드문 보컬 유형인데 그런 동양의 느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약간 그런 뽕필이 있죠. 뽕발라드라고 하죠. 우리가 뽕발라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어쨌든 차은우 소속의 아이돌 팀이죠. 아스트로는. 판타지오 소속이죠. 아스트로가. 판타지오 굉장히 좀 골 때리는 회사거든요. 중국 회사에 처음에 뭐 이렇게 막 계속 바뀌었어, 회사가. 어디에 인수하고 팔리고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간에 중국 회사에 팔리고 지금도 중국 자본일 거예요. 근데 뭐 회사가 완전 뭐 망할 직전까지 가고 뭐 회생 신청하고 이런 상태인데 아스트로는 차은우 덕분에 잘 나가고 있죠. 다비치 신곡 팡파레가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들어보면은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우리들의 블루스, 매주 우리들의 블루스 OST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스테이시와 멜로망스의 그 OST가 발표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OST라서, 드라마 OST라서 그냥 조근조근 부르는 노래여서 그냥 팬들이 듣기에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드라마에 삽입되기는 좋을 것 같은 노래고.
소향님이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 달에라는 OST를 불렀는데요. 막 그 소리 지르는 부분은 없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제 세대 때 남자들에게는 유명한 한경일이라는 가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건 이 한경일님이 예전에 슈퍼스타의 그 참가자로 나와서 한참 후배인 조건님한테 지적질 당하는 것만 남겨 있는데 이 한경일이라는 분 노래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으라차차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OST를 불렀어요. 너와 함께 있다면.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저도 노래 들어봤는데 좋고 역시 아직도 잘한다. 이거는 대휘, 이대휘. 예린이가 아리아라는 곡을 들고 나왔어요. 예린이가 지금 서프라임 소속인가? 여기는 사실 그 배우분들이 있는 소속사죠? 맞나? 하도 오래전이야. 여기 송강호님이 있는 데인가? 여기가? 라디 신곡이 나왔어요. 라디라는 분의 들어봐줘요 라는 노래. 이거 좋습니다. 노래. 사실 라디님이 우리나라의 공기반 소리반 창법의 거의 이제 1세대 보컬이거든요. 그리고 I'm in Love라는 제 세대의 그 가장 유명한 러브송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들 세대는 러브송 유명한 노래 뭐예요? 라라라 러브송은 뭐 일본 분이세요? 처음에 조피디님 그 객원 보컬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 랩하시는데 뒤에 후렴 부르시는 거? 근데 그때 노래 못한다고 욕 엄청 먹었어. 왜냐면 공기반 소리반의 1세대거든요. 근데 막 랩을 하고 막 비트 하는데 되게 조용히 부르니까 사람들이 저 뭐야? 왜 저렇게 불러? 초반에 그랬었어. 욕 엄청 먹음 노래 못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공기반 소리반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기반 소리반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래 되게 이상하게 들었어. 지금은 공기반 소리반 안 하면은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창법도 그러니까 유행이 있어요. 네, 슈퍼밴드 원으로 탄생한 루시라는 밴드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모던록이죠. 델리 스파이스의 원곡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루시는 일반적인 밴드보다는 이제 사운드 구성이 굉장히 풍성해서 클래식 같은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노래를 잘 리메이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은지가 이선희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리메이크했어요. 이게 그냥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그 작사가 김이나님, 아까 그 청춘스타에도 나오셨죠? 그 김이나님이 작사했던 그 곡들을 뭐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가 있나봐요. 이선희님 노래여서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은지는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아까 선미 얘기도 나왔는데 선미가 신곡을 냈어요. 선미야 클럽이라고 선미가 하고 있는 그 NFT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NFT의 프로젝트의 OST라는 형식으로 이번에 영어곡을 냈거든요. 저는 선미 노래 스타일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듣고 좋았었어요. 아, 선미가 갖고 있으세요? 오. 그리고 그거 있으면 뭐 팬미팅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들 트라이비라는 팀 아시나요? 유니버셜 뮤직과 그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님이 이렇게 새로 뭔가 회사 만들어서 합작으로 만든 팀일 거예요, 트라이비가. 이게 제가 예전에 거의 채널 초반에 여기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뭐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코카콜라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그 A Kind of Magic이라는 예전에 퀸 그 영국의 밴드죠. 퀸 노래를 그 리메이크 했어요. 근데 이걸 아예 뭐 일렉트로닉 하우스 버전으로 EDM으로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요즘 이제 유럽 쪽에서 케이팝을 듣는 사람들이 요런 형식의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뭐 DJ 형식으로, EDM 형식으로, 그래서 그런 축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을 공략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있네. 그 여자아이들 톰보이 있잖아요. 톰보이도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인데 미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인가? 뭐 그럴 거예요. 벨기에 아닌가? 네덜란드인인가? 그 리헵이라는 DJ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콜라보한 DJ 버전 톰보이가 다시 나왔어요. 그분이 뭐 하우스 DJ고 꽤 이제 유명한 DJ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게 그런 서양의 그런 DJ 축제들이, EDM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그 비비지의 밥밥도 제가 DJ 버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형식으로도 콜라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리헵이라는 분은 예전에 한창 한국에 계속 왔던 적이 있어요. 한국 그런 EDM 축제. 그리고 아마 SM하고 뭔가 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케이시님도 신곡 나왔나요? 케이시님 늦은 밤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 원래 케이시가 비주얼 아이돌 멤버로 뽑혀서 연습생 하고 있던 친구인데,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시켜봤더니 잘해서 솔로로 하게 됐던 그런 케이시죠. 그래서 케이시는 특히 이제 작곡가들이 좋아하는 가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볼사 라인이죠. 느낌. 볼사 느낌. 볼사, 케이시, 스텔라장. 정승환님 신곡도 나왔어요. 안녕이란 말. 파나틱스 메인 보컬인 나연과 MK라는 분의 듀엣곡이 나왔는데, 걸스 플래닛에 파나틱스의 그 도아랑 나연이 같이 나왔었죠. 근데 나연이가 그 노래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노래 부르는 방식이. 그래서 그게 좀 장단점이 되죠. 장점은 어쨌든 개성을 가질 수 있고, 단점은 요렇게 부르는 방식이 사실 노래를 오래 하기엔 좀 불리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개성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2시네. 와, 오늘 르세라핌 얘기하고 이거 리뷰도 케이팝 리뷰도 엄청 오래 걸렸네. 뭐 얘기한다고 이렇게 오래 얘기했어?